이제 올해 하반기 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늦게까지 이어졌던 여름 가고 지금 한 해 마무리에 접어든 느낌인데요. 특히 올여름만큼이나 유난히도 뜨거웠던 것이 있죠.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이면서 열기가 다소 진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눈여겨볼 부동산 뉴스와 함께 한 주간 또 집값 움직임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자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세요. 송현님. 안녕하세요. 네. 예. 요 주요 정비 상황부터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올 하반기 이제 서울 강북 지역 정비 사업 중에서 이제 최대어로 꼽히는 게 한남 4구역. 근데 요 시공사 선정에서 한 7개 건설사 참여했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2파전으로 좁혀지는 모습이라는데 네. 지금 현장 분위기가 어떤가요? 지금 한남 4구역 같은 경우는 네. 말씀하신 대로 강북권에 이제 강남권에는 재건축 단지들이 네. 분포가 되어 있고 이제 강북권에 재개발 사업지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좀 그 사업성이 바탕이 되고 그리고 건설사들도 또 수익을 좀 크게 가질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많은 그 참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CG에 나오는 것처럼 저 이제 한남동에 그 5개 구역이 있는데 네. 그 중에 4번째 구역입니다. 그 앞쪽으로 보시면은 한강변을 바라볼 수 있고요. 또 아마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상단 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해도 상당부에는 뭐 한강 조망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 서빙고역 바로 앞인가요, 저기가? 예, 바로 옆이 이제 옆이. 예, 그 5구역이고 그 네. 바로 옆이 이제 한 4구역 정도 보시면 네. 돼요. 그래서 건너편을 보시면은 이제 반포라는 최근에는 주거지로 뭐 대장 그 지역으로 꼽히는데 그것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곳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건설사들이 보통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경쟁을 안 하고 네. 그냥 한 곳에서 들어가면서 이제 계약들을 많이 하는데 7개 건설사가 참여했다라는 거는 돈이 된다라고 네, 봐야 되겠죠. 네. 그 중에서도 시공 능력을 뭐 한 1위, 2위 정도 평가를 받는 곳이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또 현대건설 이곳이 가장 지금 유력한 그 네. 건설사 중 한 곳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상구역 같은 경우는 이 현대건설이 이미 수주를 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4구역까지 하면은 3구역하고 4구역하고 연계를 해서 설계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제 그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건너편에 레미안 원베일리라는 또 네. 아주 뭐 서울에서 지금 가장 좀 시장을 선도하는 그 네. 아파트로 꼽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이제 샘플링 삼아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제 대장 아파트다. 그리고 연계가 안 돼서 오히려 차별성을 더 둬서 시공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결국 여기가 이제 돈이 되는 사업지라는 게 지금 총 사업비가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려고 하면 입찰할 때 보증금을 내야 되거든요. 네. 입찰 보증금도 한 500억 정도 내고 그 참여를 하는 사업지고요. 그리고 여기가 왜 사업성이 좋냐 하면은 조합원 수가 한 1,100명이 넘는 수준인데 요 조합원 수만 봤을 때는 조합원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일반 분양분이 지금 1,900세대 약 한 2,000가구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허. 그러니까 이걸 판매를 해서 사업비 조달할 수 있는 예. 충분한 그 자금 여력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전쟁 얘기 많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공사비가 우리가 공사비를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이제 자재비라든지 또 네. 인건비 거기에 또 유가까지도 들어가잖아요. 그 유가가 요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해서 그런지 지금 공사비가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평이 되겠죠. 한 평당 940만 원 정도 되니까 한남 뉴타운 중에서도 가장 비싼 그 수준을 차지를 한다. 다만 그 공사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아파트의 뭐 그레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렇게 7개 사업지가 그 회사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결국 재건축보다는 뭐 재개발 사업지에 관심들을 많이 요즘에 또 갖고 있거든요. 또 거기에 일반 분양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는 강남권 재건축보다 강북권의 주요 사업지의 재개발 사업지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좀 시장을 바라보지 않을까. 거기에 가장 선도되는 것이 지금 한남 4구역의 그 흐름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을 분양 성수기라고 하는데 네. 지금 이전에도 좀 살펴봤던 그 수방사 부지 있잖아요. 네, 이제 이번 달에 본청 예약 진행이 되는데 이게 뭐 한강 조망권에다가 뭐 역세권 그래서 한 시세 차익이 5억 원 뭐 로또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전 청약 당시 추정한 분양가보다 지금 더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요? 그렇죠. 예. 지금 가격이 보니까 약 한 8천만 원 정도 가까이 오른 네네.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한 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방사의 그 분양 자체가 공공분양이잖아요. 공공분양의 가격이 소위 말하는 그 합리적인 가격이 나와줘야지 주변의 시세를 좀 낮춰주고 앞으로 민간 분양에서도 일정 가격을 좀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이 글쎄. 돼주는데 네. 공공 분양의 가격이 이렇게 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민간 예. 분양은 가격들이 더 올라가는 그런 예. 흐름이겠죠. 그러니까 공공에서 아무리 저렴하게 공급한다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공사비에 대한 그 이슈가 공공에서도 역시나 부담감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 가격 정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서울의 그 수방사 자리 같은 경우는 뭐 이탈을 한다라고 해도 분양에 성공을 할 수 있겠지만 서울을 벗어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들이 너무 오르게 된다면 수요자들이 이탈은 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도 수방사의 그 가격들이 올라갔다라고 해도 지금 평균 분양가가 10억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주변에 아파트 레미안 트윈파크라는 아파트가 동일 면적으로 한 15억 정도의 지금 시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은 한 5억 정도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업장들, 그러니까 그 3기 신도시의 인천 계양 같은 경우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계양 그 확정 분양가가 3억 6천에서 한 4억 2천 정도 되거든요. 여기도 지금 가격이 한 9천만 원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비율로 본다라면은 한 19% 이상 정도가 분양가가 상승을 했는데 이런 분양가 상승되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주변의 시세 또 부동산 시장이 좀 주춤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그 뭐랄까요, 뭐 시세 차익 5억 네. 뭐 이런 것들도 축소될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공공 분양의 이 분양가 상승 또 시세의 변화 이런 부분들은 좀 유심히 시장을 모니터하면서 판단을 네.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도 수방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이탈을 한다라고 해도 충분히 분양을 받을 의미는 있기 때문에 뭐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수방사 외에도 지금 어쨌거나 10월 들어서 분양 소식은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는데 그렇죠. 뭐 수도권이 2만 5천여 가구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3만 8천여 가구. 야, 이런 데도 계속 짓는데도 어떻게 집값이 안 내리지? 지금 분양 시장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네. 그 뭐 분양이 뭐 그래도 흐름이 좋다 보니까 네. 열심히 좀 분양들을 하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곳들은 서울하고 수도권이거든요. 네. 특히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을 받는 강남권이나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좀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양단지 나오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송파, 강남, 동작에서 분양을 하는데 동작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공공분양이고 네. 다른 사업지는 송파하고 강남 지역에서 분양을 합니다. 지금 뭐 대치동의 대치 에델루이가 분양 가구 한 72가구, 총 가구는 282가구 정도 되니까 단지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단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589가구 정도가 일반 분양이기 때문에 뭐 실수요자들이라면은 저 단지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총 가구 수가 한 2,600가구가 넘기 때문에 단지의 규모나 커뮤니티 이런 것들도 잘 갖춰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레미안 아이파크가 3.3제곱미터당 한 5,400만 원 정도 분양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8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7억에서 한 18억 정도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럼 시세 대비했을 때는 한 6억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시세 차익이 한 6억 정도는 보장될 수 있는 그 사업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경기도권도 보시면은 평택이나 양주, 그다음 안양 이 지역에서도 분양들을 합니다. 특히 뭐 힐스테이트 평택 센트럴시티 같은 경우가 지금 재건축을 하는 그런 사업지거든요. 평택역하고 좀 인접거리에 있는 곳들. 저기도 한 599가구 정도 나오니까 평택에서는 보통 신규 택지들이 많은데 재건축 단지에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수요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인천에도 지금 연수하고 미추홀구에서도 1,000가구가 넘는 일반 분양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송도역하고 뭐 CTO, CL 6단지 저 지역은 그래도 이제 뭐 실수요자들이 한번 살펴보신다라면은 그래도 좀 관심들을 가질 수 있는 단지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최근에 보니까 약간 열기가 식고 있는 것 같은 네. 생각이 드는 게 몇 주 동안 서울 아파트 상승폭 자체가 축소되고 있고 거래도 조금 주춤하다면서요. 네, 지금 시장 흐름을 보통 선행으로 보는 게 거래량인데 거래량들이 축소가 되고 있는 것들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감들이 누적이 되어 있고 이렇게 높은 가격 수준, 빠르게 회복세를 가져오면서 수요자들이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관망세로 좀 전환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하고 올해 동기 대비했을 때는 수도권 같은 전국은 한 7만 건 정도가 줄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서울도 지금 3만 4천 건인데 뭐 한 3, 4천 건 정도 물량들이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량을 보면은 한 14% 정도가 축소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집값에 대한 그 상승 정점이 일정 부분 좀 통과됐다라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매매 거래량들이 좀 축소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올 그 4분기 정도에서는 조금 집값을 예전처럼 서둘러서 매입하려고 하는 그 수요들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수요 안에서는 조금 더 확실한 그런 지역들, 그다음에 안정권에 들어가 있는 것들 또는 급매라든지 이런 시장 중심으로 시장을 모니터하면서 매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어떤 소위 말하는 그 패닉 바잉보다는 좀 진지하게 매매 시장을 바라보고 매수를 조금 관망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지금 뭐 미국은 비커까지 하는 정도로 가는데 우리는 지금 네. 금리 언제 낼지도 모르겠고 네. 그런데 대출 금리는 더 이 올라가고. 와중에 은행들은 금리 인하기에 네. 오히려 금리 더 올리고 있고 주담대 금리. 네. 네. 어제 안 그래도 저는 뭐 청년들 이렇게 뭐 대화하는 걸 옆에서 네. 재활용 버리다가 좀 들었는데. 재활용이요? 홍콩남. 예. 퐁퐁남 아세요? 뜻? 퐁퐁남? 네. 뭐 습진도 가끔. 예. 그런데 대출 없이는 뭔가 안 되더라고요. 네. 청년들 대화를 보니까. 아니 근데 지금 이거 집값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고민들이 크던데. 네. 네. 집값이 지금 매수하기에는 좀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는 떨어졌는데 또 우리 이정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또 시장에 대출금리. 또 대출금리 또 올랐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벌기 괜찮죠. 아주 은행들은 버리는 괜찮은데. 은행들 걔는 불러가죠. 네. 아유, 좋아하던데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또 그 금리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집값도 빠르게 회복되다 보니까 매수했을 때 어떤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에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올해 4분기 때 급매 중심으로 매입을 하는 게 좀 현명한 판단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파트 상품 같은 경우 또 강남권 같은 경우는 회복세가 좀 많이 가파르면서도 거래량이 가장 많이 좀 축소된 그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강남 그리고 아파트 상품은 내년 상반기 뭐 요쯤을 보면서 좀 매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정책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금리 정책이라는 것들이 시장에 숙성되려면은 일정 부분 좀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적응하는 기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는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확인을 하고 파란불이 켜지고 나면은 그때 출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